그런데 이번 12월부터 시행될 법에는 13제곱미터가량의 연면적이 늘어날 예정이라 그것은 무려 4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살판이 났습니다. 자, 6, 7학년 아재들 우통 벗고 계곡에서 한세상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짜다르 웃고 재미가 났습니다. 자, 저분들은 인근에 농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저 정도 연식이 되셨으면 직장은 거의 다 떨어졌을 거고 이제 오늘은 날 잡아서 그냥 한바탕 놀기로 하신 모양입니다. 부럽습니다. 농막이 있어서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 연식 있는 남자들의 마지막 소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농막과 더불어 요즘 갑자기 뜨고 있는 단어 체류형 쉼터라는 단어가 좀 뜨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늦었는데요. 다른 보여드릴 게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감이 좀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잘 아시다시피 농막 시즌 1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컨테이너형 농막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지붕을 하나 설치해서 비소리도 좀 막고 직사광선도 좀 피하고요. 자, 그런 용도인 모양입니다.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절대 다수의 우리 행님들에게는 이것만 해도 부러워 죽겠습니다. 옆에 물탱크도 설치하고 또 기본 개수대도 한 개 설치하고요. 저기서 삼겹살이나 닭이나 한두 마리 사오면 지금 밭에는 파, 고추, 양파, 마늘 다 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그렇지 재료는 다 있습니다. 오랜 친구 한두 명 불러주시면 아마 번개같이 뛰어올 겁니다. 간이 치삼이 샤워 같은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농막에서는 그 정도는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허용을 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봤자 요즘 각시한테서 나올 말은 거의 돈 얘기밖에는 없을 겁니다. 돈 얘기 아니면 요새 어디가 아프다 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일단 피해야 됩니다. 비는 피하고 봐야지요. 가장 장시간 편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농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갈데없는 우리 도시의 행님들에게 마지막 은신처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올해 특히 지금 이제 재산세도 나오고 자동차세, 공과금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것이 막 나와주시는 그런 달에는 이런 은신처가 굉장히 절실해지고요. 빨리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금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시면 일단 몸이라도 피해 보입시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밤새도록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제 우리의 수건 사업인 숙박까지도 며칠은 가능하게 생겼으니 정말 이제 만세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예전에는 연면적의 한계가 20제곱미터, 즉 6평 정도밖에 안 됐으니 저것이 오히려 불법 증축을 야기했고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부터 시행될 법에는 13제곱미터가량의 연면적이 늘어날 예정이라 그것은 무려 4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살판이 났습니다. 이제 수억 들인 전원주택이 전혀 안 부럽게 생겼습니다. 또 보유주택 수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세금이 나가 샀는데 세금이 중과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이래 되면 전원주택을 지었던 분들이 약간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혜택이 파격적이라 그런 감이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개정법에 따르면 임시 숙박은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하는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시 주거라는 것이 날짜를 세가면서 자, 연속해서 30일 이상은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건지 이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상시 거주를 하면서 적발이라도 되면 1주택으로 세법상 인정을 받게 되고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부과받게 됩니다. 이게 누가 어떻게 적발해서 고발할 것인가 라는 법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또 지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또 농지 전용 없이 바로 지을 수 있다고도 하네요.
또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전용 비용을 지불하고 지어야 되는데 이게 또 까다로운 일이고 또 허가도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준도 상이하고 해서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또 기존과는 달라진 점이 기존의 농막에서 불법으로 여겨졌던 다락, 테라스, 그리고 이제 차가 들락거릴 수 있는 주차장의 그 콘크리트 포장, 게다가 정화조 이런 것들이 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농막을 체류용 쉼터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네요. 예상하건대 웬만하면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가족의 주말 영농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워낙에 시골 소멸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라도 규정을 대폭 완화를 시켜서 시골 생활에 관심을 좀 가게 하고요. 무엇보다 인구 유입도 가능토록 하는 거죠. 5도 2천 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한낮 말고 해가 지고 난 오후쯤에 이런 곳에다가 파라솔을 갖다 놓고 저런 농막들을 보면 그냥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 농막 옆에 계곡물이라도 흘러가고 있으면 멱도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번거로운 외국 여행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생각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반백 년 이상 살아온 아재 정도 되면 우리 어릴 때 키우던 작물, 예를 들면 호박, 가지 같은 거 뚝 따서 송송 썰어서 후라이팬에 그냥 기름 두르고 볶아만 먹어도 그 자체가 아마 그냥 건강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마당을 밟는 곳에 아지트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자주 오게 되고 또 하늘과 지평선 그리고 밤에는 세상 잊고 살았던 별들을 이제 철이 들고 나서 나이 먹고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이제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저처럼 물려받은 땅이 없는 그런 처지라면 그래도 너무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저런 복이 많은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시고 자, 복을 좀 타고나신 분들은 쉼터를 멋지게 한번 꾸며보는 그런 멋진 꿈을 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야둔등 오늘 상당히 부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